열역학. 자, 이제 또 뭐 저번에 했던 거 돌림이나 유체랑 또 상관없이 이제 열에 대한 얘기거든. 여기는 열역학. 열에 대한 역학이야. 열역학. 여기는 그래도 앞에 돌림임이나 유체보다는 조금 수월한 파트인데 요즘 추세로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거든. 요즘 최근 한 1, 2년 전까지 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뭐 개념 정리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금방 끝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되게 친숙한 파트거든. 여기 되게 친숙해. 왜냐면 이거 화학에서도 조금씩 다루는 얘기고, 분자 운동이나 열 같은 거는. 그 다음에 화투를 배운 아이들은 화투를 배웠으면은 화투에서도 열역학 법칙을 그대로 똑같이 다루고 있어. 화투에서도 이거 뭐 PV나 NRT 같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같은 거 나오고, 이게 물리투에서도 내용이 완전히 겹치거든. 여기 지금 너네 배운 내용이랑. 그리고 이건 심지어 중학교 우리 1학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 우리 뭐 비열이 뭔지 알죠? 비열이나 열량, 열용량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보일 법칙, 샤를 법칙도 들어봤단 말이야. 그죠? 기억나니?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열 에너지와 온도 첫 번째 돼 있죠. 열 에너지와 온도. 그러니까 열역학에서 첫 번째는 이제 열 에너지와 온도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정의부터 내리는데, 열 에너지랑 온도는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열 에너지랑 온도 비슷하지. 근데 완전 다른 물리량이야. 완전히 아예 자체가 달라. 당연히 다른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열이 많다, 막 무슨 뭐 이마가 뜨거워가지고 열이 많다 이런 말 있잖아. 열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 열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개념이지, 무슨 에너지의 크기를 이제 열 에너지의 크기가 정의가 돼서 이걸 얼마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죠? 온도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 막 되게 열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막 되게 온도가 높은데 이마가, 보통 우리 열이 많다 그러잖아. 근데 열이 많다가 아니라 온도가 높다고 얘기해야 돼. 내 이마를 대고 온도가 높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내 이마로부터 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열 에너지는 이동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타인이 내 이마에 손을 대었을 때 내 그 이마로부터 타인의 손에게 전달되는 그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항상 끊임없이 이동하는 개념이다. 이동을 하는 개념이고, 이동할 때 열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가 가지고 있고 얼마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뭐 그래 함유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럼 온도는 이제 뭐냐면, 온도는 일종의 조작적 정의거든. 조작 정의. 우리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정의야, 온도라는 거는.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정의만 좀 내려주면은 우리 섭씨 온도, 절대 온도 이런 거 있죠.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이따가 다시 열량으로 우리가 볼게. 열량으로 볼 거고, 온도는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섭씨 온도, 그다음에 화씨 온도는 이제 사실 뭐 우리가 거의 볼 일이 없을 온도죠. 이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 단위인데, 섭씨 온도는 도씨라고 쓰고 도F라고 써요. 도F. 둘 다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물을 가지고 기준했어. 물을 기준으로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이 끓는 물이 어느 점을 0도씨로 잡은 다음에, 물이 어느 점을, 그다음에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은 거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를 그냥 편하게 100등분 시킨 거야. 물이 어느 점, 끓는 점을 100등분 나눠가지고 몇 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정해져 있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정의란 말이야. 이런 걸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뭐 100등분을 가진다. 100등분.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파렌하이트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던 건데, 얘는 좀 이상해. 물이 어느 점인데 어느 점을 32도에 푸는 거야. 물이 어느 점을 32도에 푸.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을 얼마로 잡았냐면은, 얘는 얼마냐? 210인가? 180도 하면 얼마냐? 여기 180도 하면 210이죠. 212도 F로 잡았어. 그러니까 얘는 100등분이 아니라 180등분 한 거야. 아니? 되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 둘을 왔다 갔다 바꾸는 변환식이 있는데, 그 변환식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이거 그냥 화씨를 구하고 싶으면은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플러스 30인가?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그래, 화씨 온도로 바꿔주면.
또 등분이 다르니까 100등분, 180등분 등분이 다르잖아. 환산식은 이렇게 하는데 뭐 몰라도 될 것 같아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의 절대 온도거든. 절대 온도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켈빈 온도라고 하죠. 켈빈. K라는 단위를 쓰고 우리 이거 정의가 뭐야? 절대 온도 정의문이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할 때 온도를 기준 0켈빈으로 잡았죠. 절대 0도라고 하죠. 절대 0도. 자, 이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정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자 운동이 정지하는 온도를 0켈빈으로 잡았는데 0켈빈은 대략 몇 도니 이거? 마이너스 영하 273.15도씨의 그 섭씨 온도를 가지거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도달 불가능한 온도야. 이론적으로 0켈빈으로 잡긴 잡았는데 사실 심지어 이거는 너네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뭐 나노켈빈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0도씨 거의 0켈빈을 접근을 시켜놨어. 근데 그 이론적으로 0켈빈에 도달하려면 일이 무한대로 들어가야 돼.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 걔를 냉각시키기 위해선 무한대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0켈빈이 도달할 수 있어. 근데 도달할 수 없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열물리 같은 거 배우면은 네거티브 켈빈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켈빈도 있어. 근데 우리 다 이런 건 그냥 뭐 정보적인 지식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0켈빈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 그냥 분자 운동이 정지하잖아? 분자 운동이 정지하면 있잖아. 부피가 0이 되거든. 이 세상에 부피가 0이 되는 입자가 있어? 없지. 그죠? 뭐 이런 형식으로 좀 경험해줘도 될 것 같아. 이 변화 관계는 뭐냐면 플러스 273 하면 되겠죠? 0켈빈에다가 플러스 273. 그러니까 0도씨는 273켈빈. 이거 알고 있죠, 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체에서는 다 절대 온도를 쓸 거야. 제일 많이 쓸 거라고, 기체에서는. 절대 온도를 좀 기억해 놓고, 우리 일반적으로 물 같은 거 쓸 때는 섭씨 온도 많이 쓰긴 하는데, 기체에서는 다 절대 온도를 쓰게 된다. 거의 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열량이라는 게 있죠, 열량. 이제 두 번째 따로 빼서. 열량은 뭐냐면 열 에너지 양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 그래. 열량은 그 에너지의 크기를 정의할 수는 있긴 한데 그 크기가 이동할 때 정의가 되는 거거든. 전달될 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둘이 접촉시켜놨어. 뭐 여기에 이제 어떤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열 전도율은 뭐야?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거든.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물체를 두 개를 접촉시켜 놓으면 열이 어디로 가니?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어디서 들어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지. 에너지가 분명히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얼마의 에너지가 이동했어라고 따지는 게 열량 Q야. 이해가죠? 이동하는 열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었고, 물론 온도 내려가겠죠. 온도 내려가고 저온의 물체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얘는 열 에너지를 잃었어. 고온은. 그죠? 저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었어. 맞죠? 그럼 이게 같아 안 같아? 같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외부적인 계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 에너지 양만큼 저온의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 양을 얻을 것이다. 이해가죠? 그리고 봐봐.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또 떨어지겠지. 온도는 낮아져. 얘는 이제 델타 T가 낮아지는 값을 가지고 있는 델타 T가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럼 이거는 같아 안 같아? 온도 변화는? 안 같아 이건. 이건 안 같아. 온도와 열은 다른 개념이 있잖아.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같지만 둘의 온도 변화는 같지 않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너네 엄청나게 그 뭐 넓은 수영장에 지각생. 아니 요즘 들어 세영이는 지각을 안 하는데 재영이 네가 지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엄청나게 넓은 큰 수영장에다가 펄펄 끓는 쇠 조각을 펄펄 끓는 쇠가 어딨어. 엄청나게 뜨거운 쇠를 집어넣었어. 금속을. 그렇다고 물의 온도가 막 급수적으로 올라가니 막? 아니지. 쇠의 온도는 엄청나게 낮아지겠지만 수영장의 전체 에너지 온도는 어때? 전체 온도는 변화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 금속이 잃은 열량과 그 전체 물이 얻은 열량은 뭐해? 같다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의 양은 같지만, 주고받은 열 에너지 양은 같지만 온도의 변화는 같지 않을 수가 있어. 그 뭐에 따라 달라진 거야 지금? 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온도 변화는? 비열. 비열에 따라 달라지고. 첫 번째. 또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야?
전체 수영장의 그 물과 금속 조각의 뭐 무슨 차이? 질량 차이. 그치? 질량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의 양은 주고받는 건 같지만 온도 변화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질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우리 열량의 값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됐죠? 여기 나눠서 좀 구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내용 하나 더 할게. 얘네 둘이 결과적으로 고온과 저온의 물체는 델타 T가 서로 같진 않지만 나중에 최종 도달 온도는 뭐야 돼 서로? 최종 온도 같아야겠지. 이렇게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 우리? 뭐지? 열 평형. 그죠? 이게 열 평형이라고 그죠?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래? 열 평형 상태. 그러니까 두 물체의 온도 변화는 다르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물체가 온도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온도는 같다고. 그죠? 이래서 이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게 되면은 우리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1, 2, 3번은 나눠주고 있잖아. 첫 번째가 뭐냐면 비열이야, 비열. 열양의 종류야. 열양의 종류는 비열이야. 비열은 뭐냐면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비열. C라고 쓰고 물질의 고유 특성인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열량이지. 맞죠? 비열은 C라고 쓰고 얘는 M 델타 T분의 Q라고 정의를 내리거든. 질량 1kg, 온도 1도씨 또는 1켈빈. 이 켈빈은 도씨랑 등분이 같아. 얘도 100등분이야. 얘도 100등분이기 때문에 1켈빈을 증가시키나 1도씨를 증가시키나 같은 거야. 됐죠? 1도씨나 1켈빈이나 같은 양의 증가야. 그 등분이 같아. 스케일이 같다고 그래. 그래서 얘는 이제 질량 1kg 물질을 1도씨 또는 1켈빈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열량 Q. 열량의 단위는 줄이겠죠. 줄, 에너지니까. 이렇게 되죠. 단위가 뭐야, 얘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이게 단위야. 줄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뭐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칼로리. 우리 열량 단위는 뭐 알고 있는 거 칼로리 또는 뭐 킬로칼로리. 줄. 이런 것도 있죠. 킬로줄 이런 것도 있죠. 단위가 칼로리, 킬로칼로리, 뭐 줄, 킬로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로리 퍼 그램 도씨 해도 되고 줄 퍼 켈빈 뭐 줄 퍼 킬로그램 해도 되고. 다만 이 칼로리와 줄과의 이 관계는 1칼로리가 4.2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4.2줄. 줄향수라고 해가지고 칼로리랑 줄은 단위가 달라. 값이 달라, 값이. 그죠? 줄향수라 그래, 줄. 줄 사람 이름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줄. 그러니까 1칼로리와 그 크기는 1줄과는 같은 게 아니라 4.2줄이 1칼로리. 그러니까 1kcal면은 4,200줄, 대략 4,198줄인가 뭐 정도 될 거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줄로 써도 되고 줄 아니면은 칼로리,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해하죠? 칼로리로 쓰면은 그램 쓰면 되고 킬로칼로리 쓰면은 킬로그램 쓰면 돼. 그냥 어차피 단위가 똑같아. 얘는 이게 비열이야. 비열의 정의 알겠죠? 그러니까 1kg 1도씨 증가시키는 게 들어간 열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연용량이거든. 연용량은 대문자 C라고도 쓰고 우리 뭐 히트 커패시터 해가지고 H라고도 쓰거든. H. 너네 대문자 C 쓰면 헷갈리니까 대문자 H로 표현할게. 그냥 연용량은 뭐 크게 의미 없어. 얘는 뭐냐면 M분의 아니다 Q. 질량에 상관없죠. 얘는 델타 T분의 Q. 어떤 물질을 질량 상관없이 1도씨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1도씨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열량 해가지고 얘는 단위가 뭐야? 칼로리 퍼 도씨. 그죠? 뭐 킬로 똑같이 맞춰주면 킬로칼로리 퍼 도씨 또는 켈빈 뭐 써도 되겠지. 말을 좀 써볼까? 얘는 1kg을 1도씨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열량 Q고 얘는 1도씨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열량 Q야. 그냥 질량이 상관없지.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다고. 질량이 커지면 어때? 연용량도 커지게 돼. 아니? 질량이 커지면 연용량도 커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는 맨 뒤에 내용이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취급은 안 해. 뭐냐면 자멸이거든. 자멸 들어봤니 우리? 자멸. 수문열 들어봤냐? 수문열?
다른 말로 상태 변화열이거든. 상태 변화열? 상태 변화열은 온도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우리 액체에서 기체로, 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야, 이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 L이라고 써, L. N분의 Q라고 써, N분의 Q. 질량당, 그러니까 상태 변화 많이 시키려면 에너지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때 온도는 안 변해. 온도는 안 변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잠열 뭔지 알겠죠? 수문열, 상태 변화열이야. 그래서 뭐 우리 예전에 융해열이라든지 뭐 기화열이라든지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이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 양.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 양. 뭐 이런 것들. 그 맨 뒤에 보면 잠열도 정리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사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비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되니? 뭐 식을 막 되게 뭐 어렵게 썼는데 사실 너네 이거는 Q는 C, M, 델타 T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이건 알고 있죠? Q는 C, M, 델타 T. 비열이 1kg인 1인 비열이 1인 물을 질량 1kg을 1도씩 증가시키는 필요한 열 에너지야.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죠? 그리고 이제 CM을 묶어주면 뭐가 되냐면 CM을 묶어주면 H가 돼, H. 연료량이 돼, 얘가. 연료량. 왜 연료량이 되냐면 연료량은 있잖아. 질량에 비례하거든, 연료량은. 그지? 온도를 1도씩 증가시켜 들어간 열량은 질량이 많을수록 커져. 우리 아까 개념했던 거지, 수영장. 수영장과 금속 조각은 연료량이 다른 거야. 그죠? 수영장의 연료량이 훨씬 큰 거야. 훨씬 크기 때문에 연료량이 큰 놈은 온도 변화 잘 안 하거든. 똑같은 열을 줬을 때, 똑같은 열을 주고받았을 때 연료량이 큰 놈은, 연료량은 질량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큰 놈은 연료량도 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열을 주고받았을 때 온도 변화를 훨씬 안 하거든, 수영장은. 하지만 금속은 똑같은 열을 주고받았을 때 온도 변화를 많이 하지. 우리 뭐 육지와 바다에서 비열이 크다, 뭐 연료량이 크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죠? 똑같은 에너지, 낮에 똑같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을 때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잘 안 하고, 육지는, 땅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 들어봤지. 그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잖아. 그렇죠? Q는 CM 델타 T. 요 정도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연료량 단위 H. 기호. 기호는 대문자 C로도 쓰는데, H라고도 써. 대학교 교재 같은 데 보면 H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네 그 C 쓰면 또 비열이랑 헷갈릴까봐 H로 표현을 해준 거고, 원래는 대문자 C로도 많이 써. 비열이 소문자예요. 응. 비열은 소문자. 잠을 몰라도 돼. 이 식은 내가 써주긴 했는데, Q는 ML, 이거 써도 몰라도 돼, 이거. 이것도 몰라도 돼. 이거만 알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알라는 얘기는 이걸 알려는 거야. Q는 CM 델타 T를 알고 있어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지? 그리고 되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 열 평형 그래프 하나 이어가지고 볼게. 열 평형 그래프.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열량을 끝내면 되는데, 열 평형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여기 뭐 고온의 물체의 온도가 이거고 T1이라고 할까? 저온의 물체를 T2라고 한다면, 이 둘을 붙여놓으면 시간에 대해서 얘네들이 쭉 온도 떨어지고 올라가서 어느 일정 구간에서 만난단 말이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온도가 같아져, 이렇게. 이게 지금 열 평형 구간이거든. 열 평형 구간. 여기부터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때 이 온도가 과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둘의 온도 변화가 같냐는 얘기지. 안 같다고. 뭐에 따라 달라져? 비열에 따라 달라지고 질량에 따라 달라져. 즉 연료량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연료량과 온도는 반비례 관계야. 그렇죠? 연료량이 클수록 온도 안 변해? 그러니까 둘이 주고받은 열량,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의 그거는 같은데,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서로 같은데, 열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변하는 요 델타 T1과 요 델타 T2는 서로 안 같다는 거지. 요 둘의 온도 변화는. 질량 큰 놈이 작고 비열 큰 놈이 작아. 또 합쳐서 연료량이 큰 놈이 작아. 이해가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에 하나 시험 문제를 하나 낸다면, 요 지금 한 내용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낸다면 딱 요거 하나 낼 수 있는 건데, 이건 중학교 때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비열 측정 실험 있죠? 비열 측정 실험. 옛날에 하는 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니? 그게 이제 그나마 출제 사례는 없었는데 그나마 나온다면 그게 나올 수가 있어. 이제 이 금속이 있는데, 금속 조각이 하나 있는데 이 금속의 비열이 C야. 얼마인지 몰라. 이 비열을 알고 싶어. 이 녀석의 비열 값을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비열 측정 실험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펄펄 끓는 물 있지. 물을 끓여야겠다. 물을 끓여가지고 요 금속 조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야. 같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오랜 시간 지나면은 이 물은 몇 도씨의 온도를 가지니? 이 물은 100도씨의 온도를 가지겠죠. 그죠?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금속도 뭐야? 이 금속 조각도 온도가 100도씨가 되겠지. 그죠? 얘는 이 금속도 100도씨의 온도를 가져. 둘이 열평을 이루고 있을 거니까.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둘의 온도가 서로 같아져가지고 열평을 구간에 진입했을 거니까 온도가 서로 같을 거야. 그리고 이 금속 질량을 1kg로 잡아줄까? 금속의 질량을 1kg라고 정의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저 금속의 비열을 알고 싶어. 금속의 질량 알고 있어야 되고 금속의 온도를 알고 있어야 돼. 처음 온도를. 근데 처음 온도를 100도씨로 맞춰줄게. 가장 확실하니까 이게. 그죠? 100도씨 끓는 물에서 한 10분 동안 끓이면 얘 100도씨 무조건 가져야 돼. 비열이 엄청 크더라도 거의 대부분 온도가 똑같을 거야. 열평을 구간에 진입할 거야, 거의.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열량계를 준비하죠. 열량계. 우리 뭐 옛날에 스티로폼에 그 둘러싸여있는 열량계 뭔지 알지? 열량계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놔. 물은 1kg 할게. 1kg의 물을 채워놨어. 여기다 온도계 하나 꽂아놓고 물의 처음 온도, 이 처음 온도를 예를 들어 20도씨라고. 일반적인 물의 온도에서 20도씨에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고립된 개로 보고, 닫힌 개로 보고 열출입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열량계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금속을 어떻게? 집어넣어. 금속을 100도씨에 도달한 그 금속을 집어넣어. 그러면 금속과 물이 서로 열을 주고 받겠죠. 그죠? 금속과 물이 열을 주고 받아서 얘네들이 어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는데, 그 도달 온도, 이 도달 온도를 내가 40도씨. 그러니까 얘네들은 40도씨에서 열평을 이룬 거야. 다시 40도씨에서 열평 상태를 다시 이뤘다.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열평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죠. 열평식. 금속은 열을 얻었니 잃었니? 금속은 열을 잃었지. 이게 마이너스 Q야. 금속은 마이너스 Q. 물은 어때? 열을 얻었지. 둘이 뭐야? 서로 같아야 돼. 아니?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열이 얼마인지 몰라. C. 이거 CQ는 CM 델타 T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C 질량이 1kg,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몇 도였니? 예. 처음 100도였는데 나중에 40도 됐지? 온도 변화 60도씨. 이거와 물의 비율 얼마니? 물의 비율 1이거든, 1. 물의 비율 1인데, 이거 뭐 킬로그램 바꿔주면 1000이야, 1000. 물의 비율은 1000. 이거 1로 할까, 그냥? 1. 킬로그램 했으니까, 1kg 이걸로 합시다. 물의 비율은 1, 그 다음에 1kg. 온도 변화 몇 도? 처음 온도 20도씨에서 40도씨로 20도씨 변했죠? 그럼 금속의 비율 얼마니? 이 비율 얼마야? 3분의 1이죠. 물 대비 3분의 1.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델타 T는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 안 붙이고 그냥 어디? 이거? 네. 이거? 60도. 금속이. 이거? 금속, 그지. 온도 변하니까 그냥.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상관없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잃은 열량, 얻은 열량인데 그냥 잃고 얻었으면만 따지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보호를 가진 거 아니야. 원래 열 에너지 자체가, 우리 온도도 스칼라잖아. 열도 스칼라야. 얘네들은 지금 방향성이 없어. 됐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이 교과서에는 아마 없을 건데 이게 있거든. 이렇게 목이 아파. 얘가 이제 3분의 1이고, 우리 그런 게 있어. 역학 제 0법칙이 있어.
연력학 제형법칙 들어봤니 혹시? 연력학 영법칙? 처음 들어봐? 우리 법칙 중에서 영법칙은 원래 없지. 그죠? 다 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 막 이렇게 있는데 연력학 영법칙은 이 열평형을 지금 열평형을 설명해주는 법칙이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다 지금 내가 한 전부 다의 얘기는 연력학 영법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온도의 그 뜨겁고 차가움이나 얘네들이 이른 열, 얻은 열을 가졌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력학 영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얘가 되게 당연한 내용이거든. 되게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좀 나중에 정립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이따가 1법칙 배우고 2법칙을 배울 거거든. 근데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정립이 된 다음에 이 영법칙이 정립이 됐어.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3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렇다고 1, 2법칙을 다시 뒤로 1법칙을 2법칙으로 바꾸고 2법칙을 3법칙으로 바꾸고 1법칙을 새로 만들기엔 너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갖다 영법칙으로 껴 넣은 거야, 그냥. 나중에. 너무 당연한 게 왜 너무 당연하냐면 A와 봐봐. A와 B가 열평형이야. 그죠? B와 C가 또 열평형이야. 그럼 결론 A와 C는 뭐야? A와 B가 열평형이고 B와 C가 열평형이면 A와 C는 뭐여야 돼? 이게 열평형이겠지? 그러니? 이게 영법칙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쉽게 말하면 A와 B가 온도가 같아. B와 C가 온도 같아. 그럼 A와 C는 온도 같아야 돼.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몰랐어. 논리적으로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이걸 이제 규명하는 이론들이 정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영법칙으로 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온도 측정의 원리야. 이게 온도계 원리야. 온도계 원리. 이게 있기 때문에 온도계가 우리 온도계 딱 꽂았을 때 한참 지난 다음에 얘가 얘 우리 온도가 100도씨, 온도계도 100도씨. 왜 얘가 100인데 얘가 100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 물의 온도가 100도씨인데 갖다 대놨어 온도계를. 근데 온도계 100도씨래. 그럼 왜 얘가 100이면 얘도 100이어야 돼? 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그걸 규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너무 당연히 같지. 당연히 같아. 안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야.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이게 정리됐다. 뭐 이렇게 참고로 알아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7페이지 내용은 다 했거든, 지금? 66, 67페이지 다 했고, 우리 이제 연력학자 1법칙. 야,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가 없지?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가 없지? 그래, 나도 그만 알아. 뭐 너무 당연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굳이 시간을 들여 설명하자 이러지 말고. 자, 지금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 야. 삐기 나야지? 쓸 공간이 애매해져가지고 한번 지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8페이지부터 연력학 제1법칙이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쭉 얘기를 좀 해줄게. 먼저 우리가 이상기체 먼저 따지고 넘어갈 거야. 이상기체 우리 앞서 배웠던 이상유체랑 비슷한 거야. 이상적인 기체야. 이상적인 기체. 실제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왜냐면 이상기체는 있잖아.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고체나 액체로 바뀌어버려. 기체 상태로 항상 있을 수 없겠지.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얘 어떤 기체를 절대 온도까지 낮췄어. 그럼 걔는 액체나 고체가 안 될까? 기체 상태인 얘를 온도를 엄청나게 낮췄어. 그럼 걔는 언젠가 액체나 고체가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 그런 거 무시하자는 거야. 다 기체야, 그냥. 어떤 상태, 어떤 온도의 상태를 가지더라도 다 기체로 존재하고, 뭐, 얘네들은 몇 가지 특징 중에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해. 그러니까 포텐셜이 없어, 포텐셜. 분자 간 포텐셜이 없어. 서로 붙잡는 능력이 없는 거야, 아예. 그죠? 무조건 포텐셜이 가져져야 되는 상황에서
분자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 포텐셜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걸 아예 무시하자는 거지. 분자 간의 포텐셜 무시. 그 다음에 얘는 크기도 없어. 점입자, 질점에 모여있는 입자로 봐. 그냥 점입자로 봐. 크기가 0이 될 수는 없거든.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얘는 충돌을 했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어. 완전 탄성 충돌을 하거든. 완전 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도 없어. 충돌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아예 그런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기체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야, 보통.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기체에 대한 상태 변수라는 게 있어. 상태 변수. 기체에 대한 상태 변수가 총 4가지가 나오거든. 기체를 따지는 변수들은 첫 번째가 압력, 두 번째 부피, 세 번째 몰수, 네 번째 온도. 다 본 적 있지? 그죠? P는 압력이야,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T는 절대 온도. 되니? 이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룰 거거든? 압력, 부피, 몰수, 온도.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물리량은 이거 4개야. 4개. 되죠? 우리 압력은 앞서 배웠던 거 뭐 A분의 F로 정의하면 되겠고, 부피는 그냥 그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 다음에 몰수, 우리 혹시 모르는 사람, 화학 좀 안 배운 사람, 몰수라는 개념 다 알지? 그죠? 몰수 1몰 안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 몇 개니? 이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얘를. 참고로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이거. 그러니까 1몰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 상관없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다. 그때 그 물질의 양을 1몰로 정의하자. 그럼 이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4리터가 되죠. 맞니? 1몰일 때 기체 그 부피는 20.4리터인데, 다만 우린 리터를 잘 안 써. 리터는 이제 화학에서는 쓰는데 물리에서는 리터라는 단위를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얘는 그 세제곱미터로 바꿔줘. 그럼 이 22.4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거든. 단위 변환하면 나중에 너네 한번 해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거야. 그죠? 우리 1ml가 1cm랑 같은 거니까, 1세제곱센치랑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환산시키면 이렇게 붙는다. 마이너스 3승부터.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해 놓고, 또 뭐 있냐? 온도는 절대 온도는 켈빈 쓰고, 단위. 켈빈. 몰수는 몰을 그냥 쓰면 되고, 몰. 부피는 세제곱미터 쓰고. 압력은 못 쓰면 돼. 압력은. 파스칼 또는 뉴턴 퍼 제곱미터. 저번 시간에 했었어. 이거 쓰면 되거든, 압력은.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얘기 좀 더 하자면은, 우리 보일 법칙 알고 있죠? 보일의 법칙. 뭐야? 중학교 나왔나 안 나왔나 테스트할 수 있어. 보일의 법칙. 문의. 보일의 법칙 뭐야? 서야. 뭐야? PV는 일정하다. 그죠? 보일의 법칙. 알고 있어? 알고 있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내가 너네들이 대답을 안 하나? 자, 얘는 보일의 법칙은 조건이죠. 보일의 법칙은 조건이 있어. 몰수 일정, 온도 일정. 그죠? NT가 일정할 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지.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는 일정하다. 곱은 항상. 우리 이거 PV 곡선도 배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죠. P 압력, 부피 V, PV 곡선 반비례 관계 가지죠, 항상. 이 보일의 법칙이다. 샤를 법칙은 뭐야? 샤를 법칙. 얘는 뭐야? 재영아. 기체에서 온도랑 비례하고, 온도랑 뭐가? 기체 부피가 누구랑 비례? 절대 그것까지 비례. 오케이, 그거까지 필요 없이 그냥 뭐랑 비례? 부피가 이 네 개 중에서 부피가 나머지 3개랑 뭐랑 비례한 거야? 절대 온도. 그치, 온도랑 비례하지. 부피는 샤르의 법칙은 부피는 온도랑 비례한다. 다 얘는 조건이 있죠. 물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랑 비례한다. 온도가 커지면 부피는 커진다. 맞죠? 우리 근데 이거 우리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그 V T도씨의 온도는 V 0도씨, V0, 0도씨의 온도에다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1도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협시 온도 가지고 부피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배우기는. 응? 뭐 몇 도씨에서 온도는 0도 그 처음 온도 0도씨 기준 온도에다 플러스 0도씨 기준 온도 곱하기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그냥 그 부피를 크기를 섭씨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죠. 무조건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일정하다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는 무조건 증가하다. 이게 샤를 법칙이야. 그죠?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이 둘을 엮어가지고 이제 보일 샤를 법칙을 만들면 보일 샤를 법칙? 이 두 개를 그냥 합친 거야. 그 사이에 사실은 또 게이리삭이라는 애도 있어. 게이리삭 법칙도 있는데, 게이리삭 법칙은 부피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랑 비례한다는 뜻이거든. 압력은 온도랑 비례한다. 부피가 일정할 때, 몰수 부피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랑 비례한다. 이게 게이리삭 법칙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합친 거야. 보일-샤를 법칙은 결국 게이리삭 법칙까지 합쳐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데 부피는 온도랑 비례하고 압력도 온도랑 비례해. 그럼 압력 부피의 곱은 온도랑 비례하거든. 즉 다시 말하면 P 곱하기 V 값은 항상 이게 일정하거든. P 곱하기 V를 온도로 나누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 맞니? 이게 보일-샤를 법칙이야. 그래서 압력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해. P1, V1은 P2, V2. T1분의 V1은 T2분의 V2. T1분의 P1은 T2분의 P2. 되지? 그러니까 T1분의 P1, V1은 T2분의 P1, V2야. 이게 보일-샤를 법칙이거든. 압력과 부피의 곱을 온도로 나누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보일-샤를 법칙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값을 계산해 본 거지. 이 일정한 요 값이 얼마냐. 우리가 표준 상태로 가는 0도씨의 1기압 상태에서 0도씨 1기압, 1몰이죠, 1몰. 표준 상태에서 이 압력과 부피를 온도로 나눴 어떤 특정한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 한 개야, 한 개. 기체 분자 한 개를 가지고 요 P 곱하기 V 나누기 T를 한 거지. 그랬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면 K라는 값이 나오고, 상수예요, 상수. 기체 분자 한 개를 가지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다음에 온도로 나누면은 K라는 특정한 값이 나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볼츠만 상수라고 하거든. 뭐 1.38 정도 가지는 그 상수가 나와.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체 분자 한 개를 한 개일 때 기체가 한 개일 때 그 한 개의 압력과 부피와 둘을 곱해가지고 나는 온도 값이 항상 일정 값이 나오더라. 한 개일 때. 그 값을 우리가 K라고 하고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거든. 이건 이제 자세하게 몰라도 돼, 일단. 근데 이게 만약에 N개 있다고 합시다, N개. 기체 한 개일 때 이 정도 값이면은 얘 N개일 때 얼마니, 그럼? NK거든. 맞죠? NK. 근데 만약에 이게 NK가 아보가드로계야. 아보가드로 수만큼 가지면 NAK거든? 그죠? 1몰일 때죠, 이게 1몰. 아니? 개수가 N개이면 NK인데, 아보가드로 수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NAK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몰개일 때. 1몰개일 때는 얼마야, 그럼? 1몰개일 때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를 1몰개일 때로 바꿔주고 이걸 라지 R이라고 쓰거든? NAK를 라지 R로 바꿔줘. 이게 뭐냐면 기체상수라고 해요. 기체상수 R. 들어봤을 거야. 얼마 값을 가지냐면은 8.31 줄퍼 몰 켈빈 값을 가지거든. 8.31 줄퍼 몰 켈빈의 값을 가지는 게 기체상수야.
되니? 자, 다시 봐봐. 기체 분자 한 개를 가지고 요 보일-샬롯 법칙을 적용한 값이 볼츠만 상수 값인데, 그게 개수가 여러 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1몰 개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말을 하면은 1몰 개일 때 이거면은 n몰 개일 때 얼마야? n몰 개. 이게 n몰 개 있다고 합시다. n몰 개. 그럼 이거 그냥 뭐야? nr이거든. 이렇게 되지. 맞니? 그래서 이거를 총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압력과 부피의 곱은 nrt로 표시할 수 있다고. PV는 nrt라는 식이 나와. 이렇게.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PV는 nrt. 수학 본 적 있니? 그래서 태용이 봤어? 처음 보니? PV는 nrt 값이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야. 이거 뭐 물리 그 역학에서 F는 MA 같은 식이야. 이거. 열에서. 화학 시간에도 이게 화학에서 배우나 안 배우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화투 시간에는 나오고 화투 수업할 때는 무조건 나올 거야. PV는 nrt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몰수 곱하기 기체항수 곱하기 절대온도 값이랑 똑같다고. 되니?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오늘 한 거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이거. PV는 nrt. 됐지? 어떻게 나왔어? 보일-샬롯 법칙이 압력 곱하기 부피값을 온도로 나눈 값이 항상 일정한데 그게 1몰일 때, n몰일 때 기체항수 r 곱해가지고 r은 상수니까 nr 값은 항상 상수야. 그죠? 1몰일 때 값. 이거 계산하면 나와. 봐봐. 이거 있잖아. 압력이 얼마냐면 우리 압력 저번 시간에 배웠죠? 1파스칼. 0도씨 1기압이잖아. 0도씨 1기압이니까 1기압은 대략 10의 5승이거든. 뭐 다시 쓰면 101300 뉴턴/제곱미터잖아 이게 1기압이잖아. 그죠? 1기압에다가 1몰이니까 부피가 얼마니? 22.4리터죠 이거.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거든. 이거를 온도 T, 절대온도 273K, 0도씨니까 로 나눈 값이 이거거든. 값이. 저 계산하면 이거 나와. 다만 너네 화학에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0.08이라는 본 있죠? 0.08이. 본 적 있니? 얘는 단위가 뭐냐면 0.08이는 atm 리터 퍼 몰켈빈이거든? 단위가 달라. 이거 화학에서는 0.08이라고 하고 똑같은 값을 물리에서는 8.31 줄 퍼 몰켈빈을 쓰는 거야. 단위가 달라서. 얘네들은 그냥 화학에서는 이거 1기압을 1atm으로 나와요. 1atm, 그다음 얘는 그냥 곱하기 22.4리터를 그냥 273으로 나와버리거든, 그냥. 그럼 이 값이 나와. 그죠? 똑같은 값 얘기하는 거야. 화학에서 0.08이 얘기하는 거랑 물리에서 8.31 얘기하는 거 똑같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V는 nRT 값이 나온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곱하기 기체항수 곱하기 온도 T. 그죠? 되게 중요한 거다. 외워놔야 돼. 이거 보통 PV는 노랗다 이렇게 외워놓지. 반드시 외워놔야 돼. PV는 nRT. PV는 노랗다. 그죠? 아이고. 이렇게 안 해니? 보통 맨날 이렇게 외우는데 화학에서 보면 맨날 피부는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 당연하지. 피부는 노랗다. 꼭 외워놔라.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곱하기 기체항수 곱하기 온도, 절대온도 T.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너네가 배우는 거는 1몰 이상이 안 나와. n몰이 안 나와. 그러니까 n값은 항상 일정해. 1몰이야, 그냥 1몰. 기체항수는 상수지, 그냥 상수. 그러니까 항상 일정해. 항상 이거 배우는 거야. P, 압력, 부피, 온도.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따지는 거야, 항상. PVT, PVT. 이것만 따지게 돼. NR은 항상 일정. 되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얘기. 그래서, 세용아, 되니? 되죠? 그 다음에 또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체가 하는 일인데, 이제, 그, 식 하나를 더 만들 거거든, 이제. 기체가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딱 식 2개를 이제 정리해 줄 거거든? 2개를 정리해주고 이제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체가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설명할 거야. 근데 뭐냐면, 피스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피스톤에 기체 입자들이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자, 면적은, 피스톤 면적은 A라고 합시다. A. 피스톤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 피스톤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요 면적 A인 이 피스톤을 밀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힘 F를 작용해서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죠? 자, 그 내부에 세용아 봐야 돼. 자, 내부에 기체들이 있어. 여기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은 압력도 설정이 가능하고 이 기체의 부피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기체의 온도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몰수 설정 되겠죠. 1몰. 근데 몰수는 항상 1몰이야 그냥. 몰수 무시하고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야. 이 내부에 있는 기체는. 근데 이 기체가 그냥 가만히 스스로 지네들이 외부에 대해서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버리면서 부피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X만큼 이동했다고 하면은 이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왜냐면 힘 줬잖아. 힘 주고 거리 만들어줬잖아. 그죠? 한일량은 어떻게 구해? 한일량은 W는 F 곱하기 X잖아, X. 한일량. 근데 다만, F 대신에 우리가 압력 써야겠죠? 힘 대신에. 이 F를 압력 P로 바꿔줄게. 외부를 미는 압력. 면적은 A야. 그러면 F는 뭐라고 쓰면 돼? PA로 쓰면 되지. 근데 다시, 얘는 P 곱하기 A 곱하기 X인데, 자, 요 AX가 뭐야? AX. 요 AX가 뭐라 그래? 이 뭐가 돼? 부피죠, 부피. 부피. 변화된 부피. 즉, 그러니까 이 부피는 얘의 부피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면적이 늘어난 이 델타 V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W는 P 델타 V로 쓸 수 있다고. W는 P 델타 V. 이게 기체가 하는 일의 양을 계산한 식이야. 됐어. 되니? W는 P 델타 V. 자, 이거는 뭐야? 이상기체가 하는 일의 양인데, 잘 봐. 세용아,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이상기체가 하는 일의 양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야, 부호. 우리 일은 스칼라잖아. 스칼라니까 부호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거든? 다만, 증가, 감소만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있잖아. 증가, 감소를 따졌을 때, 부피가, 잘 봐. 되게 중요하다. 부피 변화가 플러스 부피 변화를 가질 수가 있고 마이너스 부피 변화를 가질 수가 있거든 지금. 그러면 부피 변화가 플러스 V면은 1도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1도 마이너스야 부호가. 자, 압력은 있잖아. 너네가 다루는 압력이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요 내부의 기체 압력 P는 요 기체의 압력, 외부에다 가한 압력 말고 요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고 뭐 천천히 이동하였다 이렇게 말 줘가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변하는 과정 안 나와. 항상 이런 일로 어떤 기체의 부피가 변할 때는 천천히 밀어주면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거야. 말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풀어, 그냥 보통. 근데 그 압력의 부호,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부피의 부호가, 부피 변화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피 변화가 바깥쪽으로 커지는 쪽으로 나가잖아. 플러스 V로. 플러스 V로 나가면 기체는 외부에다가 뭐라고 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 외부에다 일을 한 거야.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한 거야.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해. 근데 마이너스잖아?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면 뭐야? 이렇게 힘 받은 거지.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뭐 한 거야?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돼. 외부에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럼 잘 생각해봐.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외부에다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외부에다 줬다는 얘기죠. 그럼 내부의 에너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얘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잖아?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내부의 에너지 값은 증가하게 돼. 내부 에너지는. 반대로 내가 기체가 외부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한 것만큼의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우리 이거 일 에너지 정리 때 했던 거잖아. 일 에너지 정리가 뭐야?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잖아. 기체가 외부에게 일을 하면은 내 에너지를 외부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외부는 증가하고 내부는 감소하겠지. 일을 했으니까. 반대로 거꾸로 일을 받았으면은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내부 전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내부 에너지가 뭔지를 좀 얘기할게.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U라고 쓰는 U? 내부 에너지는? U? 내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합이야. 기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합은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뭐를 무시한다 그랬지? 분자는? 기체 분자는 포텐셜을 무시한다 그랬어. 이상 기체는. 그럼 얘는 무시돼. 그럼 결국 뭐야?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그럼 얘는 운동 증가하는 거야. 그죠?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되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다. 운동 에너지. 자, 우리 운동 에너지는 있잖아.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표시하거든. 2분의 3 KT. 참고로 알아봅시다. 참고로. 분자 한 개. 기체 분자 한 개일 때, 기체 분자 한 개일 때, 그 기체 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 우리 온도 높아지면 그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 알고 있지?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항상 이거 세 개를 같이 엮어야 돼. 항상 세 개. 속도와 운동 에너지와 온도는 다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기체 분자의 속도 빨라져, 운동 에너지 증가해, 온도 증가해. 내부 에너지 증가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는 원래 여기서 원래 2분의 1 mv 제곱 쓰는데, 2분의 1 mv 제곱을 쓰는데, 여기서 mv, v가 속도죠? 속도 빨라지고, 온도 증가할 때 속도 빨라지는 거야. 같다고 보는 거야, 같다고. K는 뭐였어, 아까? K는. 그게 볼츠만 상수야. 기체 분자 한 개일 때 상수. 기체 분자 한 개일 때 상수가 볼츠만 상수. 그리고 요 3이 이제 자유도라는 뜻이거든. 3. 이제 조건이 또 있죠, 이게 사실. 단원자 분자에만 가능한 거야, 이거는. 단원자 분자에서만 2분의 3 KT 값을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헬륨 이런 거 있잖아. 헬륨, 네온 이런 애들. 이게 만약에 수소 같은 애들로 가잖아? 그럼 수소 같으면은 얘가 2분의 5 KT로 바뀌어. 운동의 자유도가 달라지거든? 이건 너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참고로 알아봅시다. 그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온도에 비례한다. 그죠? 나중에 너네 물리투 같은 거 배우면은 연력학 이거 자세하게 또 배우거든?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몰이 아니라 n몰 이상까지도 가고, 단원자 분자가 아니라 다원자 분자까지 가. 뭐 이원자 분자 이런 애들 있지. 이원자 분자 같은 애들은 이게 2분의 5 NRT로 바뀌고, 2분의 5 KT로 바뀌고, 물체의 자유도가 바뀐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어쨌거나, 지금 너네가 다루는 상황은 단원자 분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원자 분자 1몰. 이것만 얘기하는데, 한 개일 때 이거고, 자, 전체 개수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2K잖아. 여기다 NA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개수. 전체 개수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해주면은, 전체 내부 에너지가 나오거든? 전체 내부 에너지. 델타 U라고 할게. 전체 내부 에너지. 얘는 얼마냐면은 2분의 3 NRT라고 해. 2분의 3 NRT. 됐죠? 전체 내부 에너지 온도에 비례한다. 나머지는 상수야. N 상수, R 상수. 됐죠? 이게 평균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다가 NA 곱해봐. 아보가드로 수 곱해봐. 그럼 1몰일 때 전체 운동 에너지인 거 아니야. 그죠? 1몰일 때 전체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 곱해주면 NAK가 R 돼버린다고. NR 된다고, NR 그냥. 그래서 이거 안 돼. 기체의 전체 내부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3 NRT야. 근데 이 값을 알라는 게 아니라 이미 중요한 거 설명을 다 했어. 이거 속도에 비례, 운동 에너지 비례, 온도에 비례, 내부 에너지 크기는. 자, 이렇게 해석한다고. 속력이 빨라졌어.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졌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기체의 운동 에너지 커졌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기체 온도 높아졌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다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을, A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을 A 기체의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졌다. A 기체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A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였다. 이런 말을 쓰게 된다고. 다 같은 얘기라고. 이해가죠? 이 수식이 뭐고, 이 수식이 뭔데, 뭐 어떻게 계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온도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뭐 이런 걸로만 표시한다고. 속력이 빨라졌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쉽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수식 계산이 너는 없어. 이 W, P, 델타 V 얘기했죠? 수식 계산이 없어. 이런 식의. 이거 다 물리2에서 계산하거든? 너네 물리1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물리2에서는 이걸 다 계산하게 돼. 이거 가지고. 그죠?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가 지금 P 델타 V 얘기했죠. P 델타 V. 그죠? P 델타 V 한일의 양이야. 한일의 양 에너지죠. 이거 에너지. 에너지. 2분의 3 NRT 이것도 에너지야. 아까 PV는 NRT죠. PV는 NRT. 근데 봤더니 P 델타 V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NR 델타 T로 쓰면 되거든? 얘는 안 바뀌니까. 안 바뀌고. 그죠? 그럼 P 델타 V는 NR 델타 T인데 그러면은 W1의 양 P 델타 V를 NRT로 표현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2분의 3 P 델타 V로도 써도 상관이 없지. 그죠? 2분의 3 NRT는 2분의 3 P 델타 V로 써도 된다니까? 다 에너지야. 에너지. 1의 양, 에너지. 내부 에너지. 맞죠? 얘도 에너지. 2분의 3 P 델타 V. 이런 표현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지. 되니? 됐어요? 제덕이 뭔가 질문이 가득한 표정인데 별로 이해가 안 돼? 뭐가? 어디부터 이해가 안 돼? 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돼. 그거 돼? 그거 어디부터 이해 안 돼? 이거 안 돼? 몰수를 잘 모르는데. 아 몰수는 몰라도 돼. 1몰이야 그냥. 몰수 없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몰수라는 거는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내가 몰에 대한 개념 아보가드로스 얘기를 했는데 그 1몰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배제가 되고 사실은 그냥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 내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는 지금 요거 있지 이거 W P 델타 V.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했냐 받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피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중요하고 양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했냐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졌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냐 온도가 높아졌냐 이거지 따지는 거야. 이해가죠? 이걸 복합적으로 따지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연력학 제1법칙 이거 좀 쉬었다 할 텐데 연력학 1법칙은 이거 두 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야. 종합적으로 이거랑 이거. 이 압력 곱하기 이거 에너지인 거 알겠죠? 이거 P 델타 V 에너지다. 에너지. 압력의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미터거든. 그죠? 두 개 곱하면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서 뉴턴 미터 되잖아. 뉴턴 미터 줄이잖아. 근데 결국 단위가 줄이야. 줄. 그죠?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는 원래 줄을 표시해줘. 우리 그 보일의 법칙 P 플러스 보일의 법칙이래. 베르누이 법칙 할 때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이거 있잖아. 플러스 로 G H 있잖아. 이것도 여기다 양변에다 다 갖다 V 곱해봐. P V 되고 얘 로 V 되죠. 로 V 되고 그럼 질량 M 바뀌죠. 얘도 로 V 되지. 로 V. 그러니까 얘도 질량 M 바뀌죠. 그러면은 PV가 뭐야? 에너지지. 에너지. 한입 또는 1 할까? 1 W 2분의 1 MV 제곱 MGH 다 에너지 되거든. 그죠? 이게 에너지 부르는 그때 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에너지를 다 바꾸는 거라고 결국. 제가 어려워? 안 어렵지? 앞서 배웠던 두 개의 주요 주제를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PV NRT. PV는 NRT. 자, 얘를 갖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PV는 NRT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는 P 델타 V. 기체가 하는 일의 크기를 정의하는 식이 P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자, 부피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부피가 변하면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야. 부피 변화가 플러스로 변하면은 일을 외부에다 하는 거고 기체가 부피의 변화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해요. 에너지의 보존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식부터 먼저 얘기하잖아. 얘는 Q, 이게 열이죠.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정의를 하거든. 이게 이제 끝이야, 이게. 요것만 가지고 쓸 거야, 우리가 쓰는 식은, PV는 nRT, 그 다음에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자, Q가 뭐냐면은 열량이야, 열량.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고, 델타 U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W는 뭐였어? P 델타 V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보면은, 델타 U는 뭐야? 아까 저 여기 썼지?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로 표현을 했었지. 이거 이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W는 P 델타 V로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내가 하나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PV랑 nRT가 서로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2분의 3 nRT는 2분의 3 P 델타 V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가정을 얘기하자면 이게 2분의 3 nRT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가 플러스 P 델타 V인데 P 델타 V를 그냥 nRT로 쓸 수 있지, 그냥 바로 nR 델타 T로. 그럼 얘가 nR 델타 T가 되니까 흡수한 열량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니 이거? 2분의 5 nR T가 되거든. 맞니? 특수한 경우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자 말로만 설명을 해도 돼. Q는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 열의 양이야.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W는 외부에다 한 일 또는 받은 일의 양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체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 이 기체에다가 열을 줘, 얘한테. Q. 열을 줘. 그럼 기체 입장에서 열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흡열이라고 하거든. 흡열. 기체의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얻은 거야. 그럼 이 열을 얻어가지고 기체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이 기체는. 하나는 뭐야? 첫 번째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든지 두 번째는 일을 하든지 외부에다 일을 하든지 둘 중 하나 할 거라고. 기체가 열을 얻으면은 기체 입장에서 열을 얻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도 올라갈 수 있잖아. 온도 올라가는 건 내부 에너지 증가잖아. 내 온도가 증가할 수도 있어. 또는 내가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다가 일을 할 수도 있어. 이 둘 중 하나 할 거야.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열을 받았는데 그 열을 갖다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만 썼어. 그 외부에 일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럴 때는 열 받은 거 가지고 내부의 에너지, 즉 온도만 변하는 거야. 온도만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일을 안 해. 또는 자 분명히 기체에게 일을 줬어. 열을 줬는데 내부의 에너지가 안 변해. 온도가 안 변해. 그럼 내부 받은 열 전부 다 어디다 쓴 거야? 외부에 일하는 데 쓰겠지. 그래서 너희가 배우는 거는 열을 주고 받았을 때, 즉 흡열을 했을 때 얘가 둘 다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거나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총 3가지. 자, 첫 번째는 내부 에너지만 변해. 두 번째는 일만 해. 세 번째는 둘 다 해. 이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를 다루는 거를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연력학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연력학 과정. 이걸 따지는 거라고. 연력학 과정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과정을 잘 보면은 저 식을 바탕으로 딱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자, 열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 일의 양이, 그 한 일의 양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밖에 안 따진다고. 3개밖에 없어. 따지는 경우가 이 3가지 케이스만 따지면 된다고, 우리가 각각. 그럼 이제 플러스 Q란 얘기는 기체 입장에서 열을 얻은 거거든. 플러스 Q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흡열이라고 해. 흡열. 열을 받은 거야. 그 마이너스 Q는 뭐야? 발열이겠죠. 열을 방출한 거야. 발열과 흡열 얘기하는 거고.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래. 온도가 뭐 하는 거니? T. 온도 증가. 그죠? 얘는 델타 T가 증가하는 거.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델타 T가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델타 T가 온도가 감소하는 거야. 되니?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의 증가 감소로 얘기한다. 플러스면 온도가 증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감소. 그 다음에 W가 플러스야. 그럼 부피 변화가 플러스지. 부피 변화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외부에다 일을 했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따지는 게 우리가 다 지금 하는 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각각 부호에 대해서. 이 과정을 총 4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4개. 요거 가지고. 자, 그래서 연력학 과정이 크게
등적 과정과 두 번째가 등압 과정, 세 번째가 등온 과정, 네 번째가 단열 과정으로 총 4가지가 나오거든. 이 연력 과정이 총. 자, 쓸 거는 딱 하나. 제가 정해져 있어. 요거 P분의 NRT, 그 다음에 Q는 델타 U 플러스 W. 에너지 보존을 쓰면서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를 변화를 보는 거라고. 이게 다야. 시험 문제에서 90% 정도의 확률로 이게 나와. 거의 8, 90% 이게 나와. 연력 과정. 등압, 등적. 등압, 등적이 거의 대부분 나와. 그죠? 단열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등호는 원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디? 어디? 이거? 위? 이거? 아, 이거 델타? 델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 델타 T, 델타 여기 썼으니까 여기 델타 써주면 돼. 뭐 변화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등압 과정이라고 하거든. 등압 과정. 등압. 압력이 일정한 거야. 압력 일정. 여기서 전체 경우에서는 몰수는 다 통일한다. 몰수 1몰이다 그냥. 몰수만 없고 얘는 압력이 일정하다. PV 곡선을 하나 그려주잖아. PV 곡선. 압력, 부피의 곡선 중에서 이런 관계 성립하겠죠. 반비례 관계. 미안. 이거 아니다. 이거 등원이지 이건. 자, PV 곡선을 그렸을 때 압력이 일정하려면 어떻게 되니? 얘는 뭐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지.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그래. 이게 A라는 상태인데 기체가 나중에 B라는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압력 일정하면서 변하는 거지. 맞아? A라는 상태의 어떤 기체가 B라는 상태로 변하는 거야. B라는 상태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 등압 과정은.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W 하나 있죠. 그죠? 이거 먼저 볼까? P분의 NRT를 먼저 볼까? 봐봐. 먼저 PV는 NRT를 쓸 수 있겠지. 그죠? 두 번째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과정의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먼저 그거 가지고 이제 두 식을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일정한 거 먼저 뭐 있니? N. R은 일단 항상 일정해. 변화가 없어.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대. 됐지?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뭐 했어? 증가했지. 부피가 증가했어. 그럼 온도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래? 이거 무슨 법칙이니? 샤를 법칙이지. 샤를 법칙이야. 압력 일정하면 부피 증가할 때 온도 증가하잖아. 그럼 봐봐. 부피가 증가했어. 부피가 증가하면 W는 뭐 나와야 돼? 일은 했어, 받았어? 부피가 증가했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 거야.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지. 플러스로 했지. 1 플러스. 외부에 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온도 증가해, 안 해? 증가하지. 그럼 내부에지 뭐해? 증가하지. 얘가. 그 다음에 그럼 열 받아야 돼? 잃어야 돼? 얘가 플러스면 얘는 플러스 나와야지. 이게 흡열이야. 지금 이 상태는 흡열을 하면서 열을 받았어. 기체가 열을 받아서 내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고 남는 거 가지고 뭐 한 거야? 외부에 일한 거야. 근데 그 총량이 뭐여야 돼? 같아야 돼. 내가 100줄의 에너지를 받았잖아? 100줄 중에 일부는 내 온도를 증가시키기, 40줄은 온도를 증가시키기 썼으면은 나머지 60줄은 외부에다 일을 하는데 쓴다는 거지. 이게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 그쵸?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민넓이를 또 구하면은 이 민넓이가 PV거든. PV. P 델타 V죠. 그러니까 얘가 P고 델타 V니까 민넓이는 W. 한일의 양이 나와. 이 민넓이 가지고 한일의 양 구할 수 있어. P 델타 V. 맞죠? 한일의 양.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거 어떤 과정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피스톤이 단열 용기가 하나 있어. 단열 용기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피스톤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기체들이 막 들어있어.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는데 얘가 천천히 이 피스톤을 고정되어 있는 피스톤이 아니라 천천히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천천히 밀었으면 등압 과정이거든. 천천히 밀어서 나중에 전기했다 뭐 이런 말 나오게 되거든.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인데 그럼 등압 과정이면 내부 압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야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부피가 증가했죠. 천천히 변하면서 부피가 증가했지. 그러려면은 얘는 무조건 열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 내부에다가 저항을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저항을 이렇게 해서 열량 Q를 공급한다. 이렇게 쓴다. 이해가죠? 얘네들은 지금 밖에 이 용기는 단열 용기야. 용기는 단열 용기고 그럼 열 출입이 없는 거야. 이 용기로부터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는 거야. 그럼 이때 Q라는 열을 이 내부에 공급할 수 있지. 내부 저항을 통해서. 그럼 얘가 기체는 열을 받았어. 열을 받았으면은 셋 중에 하나다 그랬지. 여기서 둘 다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변하든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둘 다 변한 거야.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는 증가했고 외부에 일을 했고 내부의 온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지. 이 경우로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죠? 됐지? 자, 등압 과정은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 되게 잘 나와. 이거 거의 대부분 나와. 수능에서 이게 모의고사에서 거의 대부분 이게 나오거든.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오해를 하면은 이러지. 만약에 100줄의 에너지를 얻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30줄의 에너지 일을 받은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 플러스 130줄 증가하여 이렇게 하면 맞지? 그래?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여기서 100줄 에너지 받았는데 일도 30줄 받을 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총 130줄 증가했어. 아니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며.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100줄은 130 플러스 마이너스 30 하면 되잖아. 돼 안 돼? 마이너스 30도 있죠. 일 받은 거지. 일을 받은 거지. 열도 공급하고 부피도 감소시킨 거야. 그러면 둘 다 받은 거잖아. 그럼 내부는 이제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돼 안 돼? 이런 짓만 안 하면 돼 이거는. 이런 뻘짓만 안 하면 틀릴 리가 없어. 이거 왜 안 될까? 찾아봐. 잘 생각해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온도가 증가하는데 그치. 온도가 증가하는데 부피가 감소할 수 있니? 없지. 왜 쳐다봤어? 이건 안 돼. 이거 샤를레 법칙 때문에 안 돼. 샤를레 법칙이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고 근데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증가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온다고 이러거든. 우리가 이런 뻘짓만 안 하면 돼. 이해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 이해가죠? 이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내가 아까 이거 쓴 거 있잖아. 이식 쓴 거에 의하면 얘네들의 비가 항상 5대 3대 2로 결정돼 있어. 항상. 그러니까 이 등압 과정에서 있잖아. 무조건이야. 등압 과정에서는 열을 받으면 그 열을 받았을 때 5라는 열을 받잖아. 그럼 그 중에 3은 무조건 내부 에너지 증가해. 나머지 2는 무조건 부피 변화로 쓰는 거야. 무조건 정해져 있어. 10을 받으면은 6은 내부 에너지 변화 쓰고 2는 외부에다 일하는 데 쓴 거야. 맞죠? 100줄 받으면 60줄은 내부 에너지인가? 40줄은 외부의 일의 양으로 쓴다는 거. 항상 정해져 있어요. 등압 과정에서. 이해하죠? 이렇게 쓰고 자, 이 거꾸로 가면 뭐야? A에서 B로 가는 과정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니? 얘는 마이너스 되고 압력 일정, 부피 감소, 온도 감소. 맞죠? 마이너스. 외부로 열을 방출한 거지. 이해가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되니? 뭐 어렵지 않지 이거? 응? 두 번째는 등적이 뭐냐면 부피가 일정한 거야. 부피 일정. 얘는 더 쉬워. 봐봐. P, V 부피가 일정하대. 그럼 어떻게 할까? A라는 상태에서 쭉 증가해서 B라는 상태까지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부피 일정하죠? 부피 일정하면서 압력 증가하는 거야. 자, 얘 봐봐. 두 개 쓸게. P, V는 nRT 썼죠? P, V는 nRT 했죠? 그 다음에 Q는 델타 U 플러스 W 두 개 써.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거. 어차피 nR은 항상 무시합시다. 됐죠? 근데 뭐야? 부피가 뭐해? 일정하지. 부피 일정. 근데 압력이 뭐해? 증가했어. 온도 어떻게 돼? 증가해야 돼. 맞아? 부피가 일정할 때 이거 게이리사 법칙이야. 부피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증가하지. 얘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막아놨어. 아예 단열 용기로 막아놨어.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딱 선 연결해가지고 저항 하나 연결시켜놓고 Q 열량 공급해. 열량을 공급하면은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 온도 어떻게 돼? 온도, 내부 에너지 증가하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분자의 운동 속력이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 용기의 벽면을 때리는 압력이 뭐해? 증가하지. 그러니까 압력 증가해야지. 부피 일정, 압력 증가, 온도 증가. 됐죠?
그럼 이제 봐봐. 이 그대로 쓰면은, 자, 밑에 줄 내려가지고, 부피가 증가했어. 부피가 일정해. 한이랑 0이죠. 부피의 변화가 없잖아. 1이라는 거는 무조건 부피의 변화가 필요한데, 부피의 변화가 0이라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열 에너지를 얻었어. 열 양을 받은 다음에 흡혈한 다음에 얘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플러스, 얘도 플러스, 되지?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받은 열 양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가겠네, 무조건. 그죠? 열 받아서 전부 다 내 온도 증가시키는 데만 쓴 거야. 외부에다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 아니, 이게 등적 과정이야. Q는 델타 U. 그죠? 야, 이제 좀 쉬워지지, 세용아. 이제 좀 알겠지, 이제. 어떤 건지. 이거 두 개 다루는 거야. 이 두 개에 대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쭉 얘기를 해준 거지.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두 개밖에 없어, 식 쓰는 거는. 너네 연력학 문제 나오면 무조건 PV는 NRT랑 Q는 델타 U 플러스 W 쓰고 시작하면 돼, 그냥. 이 두 개만 딱 써놓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만 보면 되고,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를 잘 주지 않아. 줄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상태를 준단 말이야. 이런 상태를. 말로 얘기를 하게 돼, 말로.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뭐 등압이랑 등적 제일 많이 나와. 등압 등적 비교하는 거. 등압 등적 비교해가지고 얘가 얻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얘가 얻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 같냐 다르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나 뭐 일을 했냐 안 했냐, 온도 증가했냐 안 했냐, 열 받았냐 잃었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됐죠? 자, 이게 등온 과정, 등적 과정. 세 번째는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등온 과정. 등온 과정. 한번. 우리 등온은 뭐겠니? 등온은 온도 일정이죠. 온도 일정. 그죠? 얘는 온도 일정. 우리 온도 일정하면 무슨 법칙이야? 온도 일정하면 온도가 일정할 때 뭐였어? 아까 보일 법칙. 그죠? 얘는 PV 곡선이 요 그래프가 보일 법칙이랑 똑같이 나와. 근데 두 개 그릴게. 봐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등온선이라고 하거든. 등온선. 압력 부피 값은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얘는 P, V는 N, R, T에서 얘네 어차피 일정하죠? 얘가 일정한 거거든? 그죠? 온도 일정하지?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하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감소하겠지. 항상 반비례관계거든. 다만 P, V의 값이 큰 놈이 온도가 큰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등온선을 얘를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한다면 누가 온도가 더 큰 거야? T2가 더 크지. T2 온도가 더 큰 거지. 그죠? PV 값이 크면 온도가 큰 거야. 그냥 PV 값이 크면 온도가 큰 거지. 근데 얘가 일정하대. 그러니까 이 곡선은 이렇게 움직여. 얘는 여기서 출발을 만약에 해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B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이거 다시 해석할 수 있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자, 온도 변화가 없어. 내부 에너지 변화도 0인 거지.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A에서 B로 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부피가 이렇게 증가했거든. 지금 외부에다 이랬죠? 얘는 플러스 열 받았어. 얘는 그럼 뭐야? 받은 열 가지고 전부 다 일하는 데 썼네. 그지? 내가 기체에게 열을 줬는데 그 기체가 열을 받아서 내 온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받은 열 그대로 전부 다 일에다 쓴 거지. 맞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해. 받은 거 100줄 받아서 100줄만큼 일하는 거야. 그냥 다 써버리는 거지.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니? 그리고 얘도 이제 봐봐. 얘는 거꾸로 갔을 때 안 해도 되겠죠?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거꾸로 가면 이거 다 반대로 나와. 그냥 마이너스 0.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나오지. 되니? 온도 일정?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4번은 단열 과정이거든. 단열 과정. 얘는 특이하게 단열이 뭐야? 열 출입이 없는 거지. 열 출입이 없어. 그래서 Q가 0이잖아.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없어. 들어오고 나가는 열량이 없는 거야. 얘는.
그 얘는 시작은 거꾸로 나가. 그래서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서 이게 0인 거야. 이게 0. 이해하죠? 단열이라면 열 출입이 없는 거야. 열 출입이 없어?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얘가 0일 때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같은 거죠. 자, 델타 U와 W가 같은 거야.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온도가 증가하려면 2를 받아야 되고, 내 온도가 감소하려면 2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 자, 이거를 여기다 쓸게. 봐봐. P, V는 N, R, T로 써주잖아? 얘가 거꾸로 가는 거야. 얘가 0부터 시작하는 거지. 거꾸로 가서 N, R 일정. 그리고 등원선을 그릴게. 자, P, V에서 등원선 하나, 등원선 하나 더. T1이 T2보다 크다 그랬어. 얘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한다면 T1이 T2보다 크다 그랬죠?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만약에 열 출입이 0인데 외부로 2를 했다고 합시다. 이걸로. 그러면 부피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거든. 부피가 증가하는데 근데 내부 에너지는 그동안 무조건 감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 온도는 떨어져야 돼. 맞죠? 부피는 증가하는데 온도는 감소해야 돼. 그럼 압력 어떻게 되니? 압력. 부피가 증가하는데 온도가 떨어져야 돼. 그 압력은 감소하면 되지. 많이 감소하면 되죠. 많이 감소하면 되거든. 맞니? 이 등식이 맞으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조건을 뭘 정했냐면은 열 출입 0인데 외부에 1하고 내부 에너지 감소를 줬어. 그러면 얘는 온도 감소야 무조건. 그리고 부피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그러려면 압력은 많이 감소해야 되거든. 됐죠? 이게 단열 과정이야.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나와야 돼?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즉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 잘 봐. 얘가 A야. 현재 이 상태야. 근데 어디로 가? 이렇게 간다. 여기로. 이해가죠? 자, 온도는 T2에서 T1 쪽으로 감소했고 그동안 압력은 많이 떨어져서 부피는 조금밖에 안 증가했는데, 맞죠? 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까지 2를 분명히 이만큼 일한 거야. 이만큼. 이게 일한 양이야. 이만큼. 일을 하긴 했어. 얘는 일을 하긴 해. 일을 하죠. 플러스죠. 일을 하긴 해. 일을 하는데 압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부피 조금밖에 안 증가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맞니? 이게 단열곡선이야. 단열곡선은 등온선과 등온선 사이를 가로질러 가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등온선의 그 같은 온도를 가질 수가 없이 얘는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또는 거꾸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 얘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면 거꾸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맞죠? 단열은 있잖아. 너네가 이미 배웠던 게 어디서 배웠냐면은 구름 생성 과정에서 배웠어. 중학교 때. 우리 구름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 공기 상승, 부피, 팽창, 온도, 하강. 부피가 커지면 온도 떨어지지. 그잖아. 얘가 공기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지면에 있다가 갑자기 상승한 거야. 갑자기. 그러면 이 상승한 곳에서는 기압이 어때? 낮지. 그러니까 팽창이 되는 거지. 열 출입이 있어? 없지. 열 출입이 없이 얘가 팽창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 떨어지겠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슬점에 도달하고 응결. 구름 생성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우주 팽창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주 팽창할 때도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는 떨어지는 거야. 이게 단열 팽창이지. 열 출입이 없이 팽창을 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내 부피를 키우려고 하면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밀어낼 수밖에 없어. 외부에. 그럼 내가 얘를 밀려면, 아무 에너지 없이 밀려면 내 에너지를 써야겠지. 즉 내부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해가죠? 요런 과정. 4가지 과정이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 내용이야. 여기서. 되니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과정. 이렇게 4가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얘는 얘가 0이니까 얻은 내부 에너지만큼 일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고. 됐어. 이것만 좀 주의하자. 등온과 단열은 구분 좀 해야 돼. 그래프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얘 등온이야 단열이야? 등온이야 단열이야?
어떻게 알아? 두개 있어야지. 어? 이게 등온인지 단연인지 어떻게 알아? 두개 있어야지 단연. 두 개? 있어야지 단연. 아니 그런 것도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주지 않았어.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곡선만 줬어. 판단 불가. 얘 가져. 섣부르게 얘가 좀 뭔가 기울기가 좀 가파른데 이러고서 단열이라고 하면 안 돼. 절대 불가능해. 문제에서 주어줘. 단열인지 등온인지는 절대적으로 문제 조건을 주지. 단순하게 이 피부 곡선만 가지고 얘가 좀 완만한 단비례 곡선, 얘 반비례 곡선, 얘는 좀 가파른 곡선, 얘는 등온 단열. 너네가 멋대로 판단하면 안 돼 이거는. 이미 판단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고 봐봐. 그 뒤에 좀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71번 볼까? 71페이지 볼까? 71페이지. 이거 뭐 한 번에 다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정도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거기 조건을 줬지. 그 등온 곡선이라고 줬지. 등온 곡선. A, B 여길 A. 이게 너네가 이제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제로 PV 다 잡아가지고 값 잡아가지고 NRT로 놓고서는 다 값 계산하거든. 양 크기 비교 다 하거든. 얼마 몇 배 뭐 다 계산할 수 있는데 물리 1에서는 절대로 증가 감소 커졌다 작아졌다 같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양 계산이 없어. 양적인 계산이 없어 지금. 이제 요것만 따지는 건데 잘 봐. 일단 A에서 B로 과정이 뭐니? A, B 과정. 등적. BC는 등합. C, D는 등온이지. 얘 등온 단열인지 판단이 안 되는데 분명히 조건을 준단 말이야. 얘가 등온인지 단열인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얘 지금 등온 곡선이라고 줬기 때문에 등온이야 등온. 내가 이 그림이랑 좀 다르구나. 여기 등합 한 번 더 했지? 등합 아니다 등적 등합. 그죠? 요 그림 지금 이거를 다 하나 합친 거야 지금 이거를 하나 합친 건데 너네 대답할 수 있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열 들어오니 나가니? 왜? A에서 B로 가는데 열 들어와 나가? 헷갈리지? 얘 들어와 여기 써있잖아. 왜냐? A에서 B 플러스였죠 이거. 얘 흡열이야. 흡열. BC 흡열. CD C에서 D C에서 D 여기서 자 여기 A에서 B 플러스 돼 흡열이죠. 이 흡열이야. DE 발열 EA 발열이야. 얘는 3번의 흡열과 2번의 발열 과정을 거쳤어. 되죠? 1로 볼게 1. 자 이제 1로 볼게. A에서 B로 가는 과정 1 했니 안 했니? 플러스 W 마이너스 W 아니면 0? A에서 B? 했어요. 땡 플러스. 땡 0이죠. 얘 등적이잖아. 등적은 부피면 없잖아. 부피 없으니까 1, 0이죠. 얘는 B, C는 플러스 W, CD는 플러스 W, DE는 0, EA는 마이너스 W. 얘는 1 안 하고 안 하고 받았어. 총량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자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는 동안 C에서 D로 가는 동안에 이 전체 넓이만큼 일을 했죠. 그리고 사실 요만큼 받았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한 알짜 1의 크기는 요 내부의 면적과 같은 거야. 이게 알짜 1이야. 그죠?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 맞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온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 우리 이거 볼까? 온도.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 증가하니 감소하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 증가하니 감소해? 온도 증가? 여기 등적 과정이죠? 온도 증가했어? 증가했네. 그죠? 온도 증가했지. 온도 증가. BC는? BC? 봐봐. 여기 어딨어? 여기 있다. 증가했죠? 증가. CD는? 온도 일정 감소 알겠죠? 맞아? 헷갈리지?
지금 헷갈려서 지금 봐서 이 네 가지를 지금 봐가지고 헷갈리지 몇 번 하다 보면은 아니 사실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바로 물어보긴 하는데 바로바로 안 나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거 쓰면 다 나오거든. PV NRT랑 Q는 델타 U 플러스 W만 쓰면은 얘가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뭐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 열을 받았는지 나갔는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다 나온다. 됐죠? 맞지? 간단하지 이거? 지금 BC, CD에서 B, C, C, D 1이 늘어나는 양만큼 어 2에서 A로 갈 때 줄어들어요. 그 똑같아요. 이걸로? 네. 뭐가 열이 1이? 2 1은 아니지. 1은 얘가 BC만큼 한 일은 B에서 C까지 이만큼 전체 일하고 C에서 D까지 이만큼 일했어. 요만큼은 일을 한 거야. 요만큼은 일을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 개 더 많은 거야 얘는 지금 외부에다가. 그리고 올 때 얼마큼 왔어? 올 때 이만큼 받은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주황색 꼭 넓이죠. 이거 남는 게 요 넓이만큼 남은 거지. 이거 실제로 한 거야 받은 거야? 이거 실제로 외부에다 한 거야. 이거 나중에 다 계산해 보잖아. 얘가 뭐 Q랑 W 뭐 다 계산한 다음에 T까지 다 포함하잖아. 그럼 다 맞아. 딱 떨어져. 이 Q는 이게 맞아야 되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는 외부로만큼 일을 하게 될 수 있지. 계산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실제 양적인 계산을 안 한다는 거. 우리 물리원에서. 됐죠? 내시. 우리 이거는 문제를 내가 한 두 문제 정도만?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 뭐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일단 우리 저 168페이지에 133번 봐봐. 133번. 133번 보면은 그림과 같이 일정한 양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변형되지 않은 용기 안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 얘 단열돼 있죠?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얘 등적 과정이야. 이해가죠? 그리고 열 공급한 거야. Q만큼.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맞아 틀려? 얘 등적 과정에서 지금 이거죠? 등적 과정에서 지금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이죠? 열 출입했으니까. 열 플러스 그러면은 일 안 했어? 내분해지 증가 플러스. 압력 증가하죠? 압력 증가. 외부에 일을 한다. 안 하죠?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틀렸죠? 증가해야지. 끝. 이게 등적 과정 하나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그 밑에 볼까? 134번. 그거는 이제 등압 과정 설명하는 거지.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 Q를 가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등압 과정이다. 등압 과정. 부피가 증가하였다. 부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등압 과정 여기 설명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기체의 온도 변화 없다. 변하는데 온도? 그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커진다. 온도 증가하지. 기체 분자 평균 속력 증가해야지. 그죠? 야, 내부 에너지 증가는 온도 증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 평균 속력 증가. 다 같은 말이야. 맞죠? 다 같은 말. 네 개가 다 같은 말이라서 온도, 내부 에너지, 평균 속력, 운동 에너지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속력 증가해야지.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아니죠. 나눠가지.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앞장 넘어가 볼까? 앞장 127번. 이거 조금 좀 고민 생각을 해볼 문제야. 이거까지만 풀게. 127번까지만. 그림 가하나는 다른데 용기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할 때 똑같이 열량 Q를 공급한 거야. 기체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 자, 밑줄쳐놔 거기다. 똑같은 열량을 공급했는데 기체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등압 과정은 무조건 이미 나눠가지. 그죠? 등적은 받은 것만큼 무조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너네 디귿 보기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디귿 보기. 이거 애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문제 풀다 보면 어려워하거든. 가열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대. 자, 공급한 열량은 Q로 같아. 공급한 열량은 다 Q씩 받았어. 근데 얘는 Q를 받아서 델타 U 나눠져 가고 플러스 W 나눠져 가는데 얘는 Q 받아서 뭐하니? 델타 U죠 그냥 다.
근데 나중에 도달한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대. 그 원래 내부 에너지 누가 높았던 거야? 얘가 높아야지. 얘는 5대 3대 2로 나눠져가고 얘는 5로 가지 그냥 다. 맞아? 똑같은 양 Q씩 줬으니까 이거 무조건 5대 3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5를 받아서 3만큼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거든? 얘는 5를 받아서 5만큼 다 증가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U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U와 여기서 U가 서로 같대. 그죠? 뭐 이거 U1, U2 할까?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온도가 높아야 돼? 원래는 얘가 등압 과정이 원래 높았다는 얘기지. 얘 가져 이거. 그래서 가열전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지.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다.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다. 틀렸지?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만큼 뭐다? W만큼 나눠져 가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 나에서 기체 평균 속도 증가하죠?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맞니? 증가하였다. 됐니?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한일의 양이 Q랑 같아야 돼. 맞아?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가는 뭐야? 잠깐만. 아, 가가 등적이구나. 가가 등적이네. 가가 등적. 가에서 기체 내부의 증가량 Q다. 맞네. 맞네. 미안. 가가 등적이었구나. 나는 가가 등압인 줄 알았어. 가가 등적이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얘가 맞는 거지. 그 가열적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가가 나보다 이게 가죠.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지? 나가 더 크지? 기억들이 틀렸구나. 니은만 맞았네 그럼. 답이 없네 그럼? 아, 기억만 맞아? 나에서 기체 분자 평균 증가하잖아. 나가 이거잖아. 나도 증가하잖아. 온도는. 니은 맞았는데? 기억 니은이 맞은 거야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에 연력학 2법칙 남아있죠. 뭐 거의 끝났어.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얘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얘는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니까 내용 자체는 되게 가볍게 정리해놔도 돼.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연력학 2법칙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제하고 가장 쉬운 것만 얘기하자면 일단 뭐 몇 가지 이게 분류법이 있는데 항상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간다. 맞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지. 항상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야, 이거는 스스로다. 스스로. 자발적 이동에 의해서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지. 에어컨은 자발적이지 않고 오히려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뱉어버리지. 얘는 에너지를 뱉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정의에 의하면 열 에너지는 스스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하죠. 무질서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 증가하는 방향 으로만 에너지가 이동한다. 무질서도가 뭐냐면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확률적인 이야기거든. 확률적인 이야기인데 간단한 예를 좀 들면은 이 둘 다 요 1, 2 둘 다 이게 뭐냐면은 다 비가역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 비가역 과정. 둘 다 비과역 과정이다라는 말을 쓰게 돼. 비가역이 뭐냐면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거야.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방 안에 기체의 확산 같은 거 생각해보면 방 안에 누군가 방구를 끼면은 그 방구 냄새가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지. 그죠?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이게 가역 과정이 된다면, 가역 과정이라면 만약에 그 기체의 그 냄새를 포함하는 입자들이 저절로 다시 그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여가지고. 불가능하지. 확률적으로 가능해, 안 해? 확률적으로? 이게 되게 철학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능은 하거든. 확률적으로. 이게 기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얘기 하지 말고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있어. 물이 있는데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이렇게 잉크방울을. 그럼 검은색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전체가 확산돼가지고 쫙 퍼져나가지. 이렇게 막 퍼져나가잖아. 다 전체가 어떻게 돼?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는 이제 기체들의 분자들의 운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 퍼져나가는 거거든? 이해가죠? 맞지? 근데 우연하게 얘네들이 다 충돌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그 잉크 입자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가지고 검게 되는 거야. 나머지 물은 하얘지고. 가능해? 가능하지. 가능은 하지. 확률적으로 0은 아니거든. 그죠? 랜덤하게 막 퍼져나가다가 진짜 엄청나게 우연하게 딱 모이는 거야 갑자기. 근데 너네들이 알다시피 거의 불가능하지 이거는. 그지?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확률에 관계된 얘기거든. 되게 확률적으로 뭐 0은 아니긴 한데 0이 아니기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비가역 과정이래. 만약에 이게 쉽게 저절로 막 이렇게 모여들어 다시. 그러면 이거는 가역 과정이래. 가역 과정은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과정. 비가역은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거. 우리 물을 쏟았어. 물이 저절로 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이 다시 엎어져 그 컵으로 다시 들어가니? 아니지. 그런 것들은 가역 과정이고 우리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비가역 과정이고 그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나 또는 고온에서 전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는 가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을 관찰했어. 이런 현상을. 잉크 우연히 엄청나게 그 극악의 확률을 뚫고서는 내가 잉크 입자들이 갑자기 한 곳에 딱 모이는 그 순간을 내가 관측해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연력학 이 법칙이 깨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법칙에 따르면은 이 법칙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또는 고온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도 있고 잉크 입자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있어.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이 깨지는 거야? 아니지. 너네 만약에 이런 거 관찰하잖아? 그러면은 그 축하받으면 돼. 그냥 축하.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관찰하는 거야. 그냥 극히 드문 확률로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그걸 관찰하는 거야. 그냥 내가 대단한 발견을 해가지고 연력학 이 법칙을 깨지는 걸 이제 내가 밝혀냈다 라고 해서 그 물리학회나 뭐 이런 데 발표하면은 아마 축하할 거야. 아마 그 선생님. 축하할 거야. 대부분 다. 되게 대단한 관찰을 하셨네요. 이거 관찰했다고 해서 이 법칙이 깨지는 건 아니거든. 개연성적인 부분도 있고 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얘기를 좀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그 볼츠만 있지 아까 볼츠만 상수. 그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 연력학 이 법칙에서 그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그 확률에 대해서 그 굉장히 굉장한 그 공헌을 했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하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확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너네 확통 배우지. 확통 배우잖아. 확률과 통계역학이라는 게 바로 그 볼츠만이 이제 정립한 그거 중에 하나거든.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확률로 가. 이런 법칙들이 과학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다 확률로 얘기해. 확률로. 근데 이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극딜을 했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봤지? 어떻게 무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확률로 계산이 되냐? 이 우연이라는 건 없다. 이 자연 법칙이라는 건 기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절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다 확률로 해석해. 다 확률로. 그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비운의 과학자인데 그 사람 자살했어. 자살했는데 그 자기가 만든 이 엔트로피 2법칙 중에서 볼츠만의 엔트로피 법 중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 S는 로그의 W 그다음에 K 볼츠만 상수 이렇게 정리한 식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확률식이야. 확률식. 어떤 개연성에 이 W가 뭐냐면 입자들이 배열될 확률이야. 입자들이 배열될 확률에다가 볼츠만 상수 곱하고 로우치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개무시했거든. 그냥
왜?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 무슨 확률이야? 어떻게 이런 우리 실제 물리학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냐? 근데 지금 확률을 다 계산해.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그 볼츠만이 처음에 그걸 이제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그래서 우울증 걸렸거든.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름에 휴양지 가서 휴가 가가지고 자살했어. 목 매달고. 아무도 그 자기 얘기를 잘 다 극딜 당했거든. 극딜 그냥 말 그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한 얘기가 그 양자역학에 들어갈 때 전부 다 확률로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 묘비에 써놔서. 묘비에 그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묘비에 가면 이거 써있어. 이렇게 S는 K, L은 로그 W 써있어. 나중에서야 이제 이게 업적이 좀 인정이 됐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제자 중에서 에렌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우울증 걸려고 자살하거든. 걔는 자살하는데 그냥 걔 자기 아들 죽이고 자살해. 그 아들이 이제 다운증후군 걸려가지고 하여튼 총으로 쏘고 자살해. 병원 가가지고 아들 죽이고 자기 자살하거든. 근데 그 제자도 그 사람도 약간 어떤 학문적 어떤 흥미도에 그런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난 더 이상 이제 물리에 흥미가 없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뭔가를 봐도 어떤 나의 열정 이런 열망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러고 죽는데 이 사람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운의 과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지금 통계역학이라는 거 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전부 다 확률이나 통계로 다 간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고온저온 이런 얘기들은 우리 뭐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 뭐 사실 딱히 설명할 게 없어.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단데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3번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걸 따지거든. 열기관의 효율. 연력학 이 법칙에 따르면은 열을 1로 바꾸는 게 100%가 불가능하거든. 100% 불가. 절대 안 되는 거야. 열을 갖다가 2를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해. 근데 우리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바꾸는 거 장치가 뭐니? 열기관이죠, 열기관. 흔히 엔진이라고 하죠, 엔진. 우리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 가지고 자동차의 그 분리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런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해.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엔진에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1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절대적으로 100%가 불가능한 거야. 절대적으로. 근데 거꾸로 1에서 열로 가는 거는 100%가 가능하거든. 이거 가능해. 이것도 이제 가역 비가역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에서 열로 100이 가니까 열에서 1로도 100이 갈 수 있다. 이게 가역이거든. 가역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조건 엔트로피 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 되게 뭔가 좀 멋있지 않냐 말이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뭐 이런 거 갖다 적용하다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어질러 항상. 어차피 우리 자연은 그렇게 돼 있어. 어질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모든 것들은 엄마가 집에서 방치우라 그러면은 엄마 자연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다 얘기해줘. 등짝 스매시 당해주거든. 항상 근데 어쩔 수 없어.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1 에너지로 100% 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열 효율. 열기관의 효율. 이걸 이제 2라고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놔야 돼. 이건 실제로 문제에서 나와. 이걸 내거든. 이런 것들은 너무 되게 좀 애매하고도 제대로 설명도 안 돼 있고 뭐 좀 애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거든. 이건 확실해. 이건 100%가 불가능한 건 절대적으로 확실해. 1이 될 수 없어. 1이 1보다 항상 작아야 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열기관 있어. 열기관 엔진이야. 이게 엔진에다가 열 에너지를 공급해. Q1만큼 공급하고 여기서 그 중에 일부가 W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열이 Q2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Q1 쪽은 고온부고 여기 온도가 높은 쪽이고 여기는 저온부야. 그리고 Q1에서 그 열을 공급해가지고 Q2로 흘러가는데 그 중에 일부의 열 에너지를 W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00%가 되면은 Q1이 곧 W거든. Q1 공급 W만큼 1 나오는 건데 Q2로 안 가지 그럼 이게 깨지는 거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무조건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고 다 1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열 효율이 어떻게 하느냐면 열 효율 2는 Q1 공급한 열량분의 한 일의 양이거든. Q1분의 W. 그죠? 100줄 공급해서 40줄만큼의 1이 나왔어. 그럼 여기 무조건 60줄이야. 연력학 그 1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성립하니까 나머지 뭐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 생각 없이 그냥 100 공급해가지고 41에서 60만큼 나왔어? 이거 얼마야 열율?
40%죠. 그죠? 0.4.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다시 한 번씩 써주면은 Q1분의 W라는 건 결국 뭐냐면 Q1-Q2거든? 그래서 Q1-Q2. 맞죠? 다시 이제 정리해주면은 결국 열효율 2는 1-Q1분의 Q2니까 요게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된다고. 무조건. 열효율은. 1이 될 수가 없어. 이게 1이 될 수가 없는 거지.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해가죠? 이 정도만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카르노 기간. 카르노 기간은 이제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간이야. 이상적인 기간이야.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간인데 얘조차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가정해도 이게 1이 되진 않아. 알겠니?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엔트로피 식이 델타 S는 T분의 Q거든? 델타 Q. 이게 엔트로피에 관계된 식이거든?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그러니까 요런 정의도 있어요. 이게 클라우지스가 한 정의고, 이거는 이제 볼츠만이 한 정의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랑 같았던 거야, 나중에. 얘네들이 같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에 의하면은 엔트로피는 T분의 Q인데 항상 델타 S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상적인 열기관은 이상적이기 때문에 내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고 봐, 그냥.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T가 Q가 돼, 그냥. 그래서 카르노 기간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열 기간이거든. 열 효율이 최대로 끌어져 올린 이상적인 열 기간인데 그것도 당연히 1보단 작아야 돼. 하지만 얘는 어떻게 쓰냐면 1-T1분의 T2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온도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를 이 1-Q1분의 Q2를 1-T1분의 T2 온도차로 표현할 수 있다고. 온도차로 이렇게만 그냥 계산한다. 이거 정도만 그냥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카르노 기간도 물리 2에서 나오는 거라서 물리 1 과정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거의 안 나올 거고, 다만 너네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그냥 좀 볼 수도 있을 거야.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이거 화투 배우는 사람들 화투에서 나올 거야, 이거 아마. 엔트로피. 됐죠? 그리고 이제 뭐니? 전도대로 복사 이건 다 알죠? 전도대로 복사. 전도는 뭐야? 입자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매질이 필요하지? 대류는 뭐야? 대류. 대류. 열을 받은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 이것도 매질이 필요하다. 우리 전도랑 대류랑 복사가 뭔지 알죠? 다. 자, 전도 대류는 매질이 필요하지. 하지만 복사는 매질이 필요 없어. 직접 이동하는 게 복사. 대류 같은 경우는 우리 밀도가 따뜻한 뜨거운 물체는 밀도가 가벼워져서 뜬다 그러지. 이것도 그냥 우리 유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체가 하나 있는데 기체를 가열해. 기체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부피 커지지. 부피 커져.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제 밀도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가벼워지니까 뜬다 그러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은 뭐가 커지냐면 부력이 커지는 거거든. 부력. 그죠? 우리 이 기체들이 아무리 열을 높여도 매질이 없으면 얘는 이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야 돼. 공기에 대해서. 공기도 부력을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이 커지는 거지. 잠긴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떠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부피가 커지면서 결국에 이 전체 유체에 대한 부력이 커지면서 가벼워지니까 얘가 이제 떠버리는 거지. 이동을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차가운 쪽에 오니까 이제 어떻게 열을 다시 내뱉지. 다시 내뱉으면서 부피가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밀도가 커지지. 그러니까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부력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가라앉고. 이렇게 과정을 하는 걸 대류라고 그래, 대류. 맞죠? 그렇게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자연대류와 강제대류 해가지고, 자연대류는 그냥 일반적인 대류고, 강제대류는 뭐 우리 저 에어컨이나 이런 거. 에어컨 항상 천장에 달지. 왜 천장에 달는지 알지? 에어컨을 바닥에 달 수는 없잖아. 물론 달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안 닿는 이유가 뭐야? 찬 공기는 가라앉거든, 계속 가라앉으니까 여기다 놓으면 발만 차가운 거야. 에어컨이 바닥에 달려있어. 그럼 발만 차가워.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같은 원리로 난로는 어디 달아야 돼? 난로 천장에 안 달리잖아. 난로는 보통 바닥에 달려.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 보온병 원리만 좀 알면 될 것 같아. 보온병의 원리는, 우리 보온병은 이제 전도대류 복사 설명하면서 나오는 건데, 물을 이제 담아놓는데 여기가 이중겹벽으로 있죠. 이중겹벽. 이 내부는
거의 진공. 맞죠? 이거는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놔. 왜 진공을 만들어내니? 예. 왜 진공이 돼야 돼? 대류와 또 모두 막아야 돼? 전도. 전도와 대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얘가 진공이라는 얘기는 전도와 대류를 안 일으키게 하려고. 매질이 없으니까. 매질이 있으면은 전달돼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질이 없이 거의 진동을 만들어놔. 진공을 만들어놔. 하지만 모는 막을 수가 없어. 복사는 못 막지. 그지? 복사는 매질이 없어도 가니까. 우주 공간에서도 전달되듯이 진공이어도 복사는 돼. 그래서 여기다 뭘 코팅해? 이 내부에다? 은 코팅을 하지. 은 너무 비싸니까 알루미늄 보통 써. 광택이 나는 금속들 있지.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반사시켜버려. 복사가 되는 거를 다시 반사시키니까 여기가 이제 보온이 된다는 거. 뭐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넘어가면은 우리 자멸에 관련된 얘기 나오거든. 자멸. 자멸은 따로 여기다 뭐 빈칸 넣기는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Q는 아까 뭐라 그랬지? ML로 쓰면 된다 그랬지? Q는 ML 이것만 쓰면 되겠고, 물의 자멸, 이거 물의 물이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1로 갈 때 우리 무슨 열이라고 하냐 이거?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무슨 열이라고 하니 보통? 융해열이라고 하죠. 융해열. 그러니까 물의 융해열은 80kcal per kg. 1kg의 물을 전부 다 얼음에서 물로 액체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열량은 80kcal야. 대략 80kcal이고, 또 물의 기화열이죠. 기화열은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로 다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열량이고, 얘가 540 정도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이제 그 자멸은 그래서 상태 변화 열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1kg당 열로 계산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밑에 전기 에너지 이용 그 뒤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참고해서 보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4단원 전체가 내용이 다 끝났는데,